애플, 삼성,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1년 동안 이 기업들은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팔았을까요? 확장,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글로벌 점유율 1위. 우리는 이런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더 크고 더 많이, 더 높고 더 넓게.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성장을 말하지 않는 기업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절대 성장하지 마라. 폴 자비스는 1인 기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규모를 줄여라. 작게 유지하라. 성장을 멈춰라. 그런데 기업에서 성장이 빠져나가니 참 재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폴 자비스의 1인 기업은 테슬라처럼 열광적이고 화려한 성장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루하고 긴 빠지는 무성장 스토리입니다. 성장주, 고성장, 성장기업. 성장이란 누구나 아는 단어이지만 아주 모호한 말입니다. 기업 영역에서 성장주, 성장기업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개념을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는 스마트폰과 달리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범주에 따라 언어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오직 기업 영역에 한정해서 성장이라는 어휘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요? 폴 자비스는 성장에 대한 정의를 간결하게 풀어냅니다. 양적으로 확장하는 기업입니다. 직원이 늘어나거나 사무실이 커집니다. 고객 수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기업이 성장 기업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의 양은 늘어나기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매출도 크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원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성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시장에서 큰 돈을 당깁니다. 우리는 그런 기업의 일원이 되거나 주식 투자자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은 무작정 좋은 것, 옳은 것, 훌륭한 것일까요? 잠깐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꾸준히 성장한다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동시에 꽤나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까지 커야 하나요? 도대체 성장은 언제 멈추는 것일까요? 영원히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락하게 될까요? 성장은 매혹적이지만 매우 위험하며 매우 우리의 실생활과 유리된 관념이기도 합니다. 메타는 지구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제국입니다.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는 확장 전략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추자 페이스북은 메타로 변신 후 새로운 사업을 시도합니다. 메타버스 사업을 통한 성장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메타의 주가는 56% 하락했습니다. 가입자 증가가 멈춘 넷플릭스. 여행 수요의 증가 현상이 멈추자 성장이 멈춘 여행 기업들. 직원 수는 크게 늘어나고 화려한 사무실이 생겼지만 매출은 증가하지 않은 화장품 기업들. 이 모두 성장이 멈춘 사례입니다. 성장 기업은 예외 없이 피크아웃을 겪습니다. 양적 증가가 멈추는 순간 피크아웃의 순간이 오고 결국 소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결과값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구글과 테슬라. 이런 위대한 성장 기업들도 결국 성장이 멈추고 소멸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폴 자비스는 기업의 성장과 확장 전략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성장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 전략은 위험하지만 익숙하며 축적된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낯설고 의문만이 가득한 길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멀미약을 먹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1인 기업의 길로 들어가 볼까요? 그 길의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업. 폴 자비스가 제시하는 1인 기업의 핵심적인 어휘입니다. 충분하다면 더 이상 기업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확장은 선택이지 필수적인 경로도 관성도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이 삶의 목표가 아니며 기업은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폴 자비스의 1인 기업은 무한 확장과 극단적 이윤 추구를 반대합니다. 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1인 기업은 성장의 의문을 제기하고 의도적으로 작게 유지하려는 목적에 따른다. 프리랜서, 자영업, 신생기업, 스타트업, 공기업, 대기업 등 사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1인 기업은 프리랜서나 스타트업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인 기업은 프리랜서와 스타트업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외견상 1인이 일한다는 의미에서 프리랜서와 비슷해 보이고 소규모의 창의적 기업이라는 면에서 스타트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철학적으로는 완벽히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프리랜서의 모든 관계는 1대1로 이루어집니다. 유급 업무가 발생할 때 계약된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일 하나당 하나의 시간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1인 기업은 프리랜서와는 대조적입니다. 1인 기업은 결코 시간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1대1 관계를 넘어서서 1대 다의 관계를 만듭니다. 1인 기업가는 시스템 자동화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합니다. 따라서 1인 기업은 업무 시간 외에도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 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스타트업은 성장을 크게 하면 할수록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1인 기업은 성장을 하지 않고 작게 유지하는 기업입니다. 정반대의 철학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1인 기업의 모습으로는 유튜브의 콘텐츠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상의 디지털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사용됩니다. 1인이 프로젝트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일주일에서 한 달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계약당 돈을 받고 일하고 스타트업은 회사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1인 기업가는 시장에 제품을 내놓은 이후에도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의 질이 좋고 어느 정도의 행운이 따라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익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 순간에도 발생하고 디지털 제품은 1년 뒤, 5년 뒤에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지만 프리랜서는 타인의 일을 대행합니다. 1인 기업은 성장을 추구하지 않지만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을 추구합니다.